그 다음에 미지급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반대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언제 쓴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예요. 정반대 개념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미지급 비용은 제외한다. 미지급 비용은 나중에 결산 쪽에서 배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사오는데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 영업활동이 아니란 얘기죠. 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을 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이다. 차를 사서 파는 사람이 차를 사는 건 상거래지만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차를 사온 건 상거래가 아니죠. 그때 돈을 나중에 주는 거는 미지급금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례 볼게요.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를 삽니다. 취득금액 600만 원짜리인데 현대자동차에서 할부로 삽니다. 자, 이때 쓰는 이름은 이제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를 얼마 주고 사오냐면 600만 원짜리를 사와요. 자, 그런데 돈을 할부로 사죠. 외상인데 쪼개서 내는 거야. 외상인데 이 거리가 상거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쓸 수 없고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600만 원. 부채예요. 부채 증가. 그럼 이제 할부금을 갚을 때 이게 없어지면서 할부금이 계속 나가겠죠. 자, 자동차 할부금 1회분 6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급금으로 잡아놨으니까 할부로 샀을 때 미지급금이 60만 원이 빠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계속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반대 사람 보겠습니다. 차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파는 사람이 이게 주된 영업활동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차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죠. 그럼 이 사람은 상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를 만드는 회사죠. 제품 매출이라고 해야 되겠지. 뭐 차를 어디서 뭐 수입해서 파는 사람은 상품 매출일 거고 600만 원이야. 근데 돈을 띄엄띄엄 받는 거죠. 할부로. 이 상거래잖아. 외상 매출금 이렇게 씁니다. 사오는 애는 상거래가 아니지만 파는 애는 이게 상거래일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상대금을 나눠서 받잖아. 현금 받고 60만 원 받고 여기 외상 매출금을 조금씩 줄여주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60만 원. 자, 이게 미지급금의 얘기 답니다. 이름만 아시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나 미지급금은 생길 때 오른쪽에 생겼다가 부채니까 갚을 때 왼쪽으로 빼는 거. 단기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인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구분을 뭘로 했냐면 1년 이내인지 아닌지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계정과목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걸 일반적인 상거래냐 상거래 이외의 거래인가 하고 이것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갚을 거냐 받을 거냐 1년 이후에 갚을 거냐 받을 거냐 자산 먼저 써볼게요. 채권을 먼저 정리할게요. 이게 채권이야.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근데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이름이 뭐야? 외상 매출금이잖아. 그죠? 외상 매출금. 어음상의 권리야.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고 배우셨습니다.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나머지 거래야. 그러면 이 이름 쓰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받아. 그러면 여기다가 장기만 붙이면 돼요.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 뭐 장기성 어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에다 장기만 붙이면 돼요. 자, 상거래가 아닌데 1년 이후에 받아요. 그러면 장기 미수금이겠죠. 장기 미수금. 그다음에 이게 다 됐고, 그다음에 채무 빚인 사람이 상황 볼게요.
채무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고 1년 이내에 갚아야 돼. 뭐라고요? 외상 매입금. 어음상의 의무야. 지급어음. 이렇게 쓰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상거래가 아닌 채무야. 미지급금. 쓰시고 기간이 길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장기 붙이면 되지.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지급어음 또는 뭐 장기성 어음. 그 다음에 미지급금인데 길어.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부채 쪽에 배우겠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급수에서. 그러니까 뭘 팔거나 사오면 일단 항상 상거래냐 아니냐를 보고 상거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부채라면 어음상에 걸리면 받으러음, 어음상에 오면 지급어음. 상거래가 아니면 그게 어음이라 하더라도 미지급금, 미수금을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급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미지급금의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8월 7일자 사무실에 온풍기를 77만 원에 구입합니다. 온풍기는 비품이라고 하겠죠. 자, 대금 중 70은 현금 줬고요.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내가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사에서 내가 카드사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 차변에 비품 사왔고요. 금액은 77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7만원 주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나중에 결제될 거예요. 미지급금. 여기다가 삼성카드라고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8월 31일자 8월분 종업원 급여 500만원이 미지급됐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급여가 나가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 돈이 없어서 못 줬으니까 분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겠죠. 차변에 800번대에 급여 쓰고 금액은 500. 대변에 이거래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하고 거래처는 종업원들이니까 특정한 사람이 없어서 걸 수는 없겠네요. 8월 9일자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를 샀습니다. 카드로. 자, 60만원은 본사 격리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얘는 복리후생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40은 접대를 한대요. 매출거래처에. 그러니까 얘는 접대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차변에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60, 그 다음에 800번대의 접대비 40 묶어서 미지급금 삼성카드 걸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8월 10일 업무용 승합차에 경유를 주입합니다. 차에다 기름 넣었죠? 이거 보고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카드 결제했네요. 미지급금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 금액 5만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하고 삼성카드 11일자 우일상사로부터 상품을 포장할 때 사용할 소모품을 사옵니다. 이건 뭐로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하라고 알려줬네요. 소모품비.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하면 안 되겠죠? 상거래가 아닙니다.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8월 10일 차변에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라고 했고 1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이 아닌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12번 의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진위상사에서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 비용 1개월 후에 줍니다.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은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800번대 금액 60만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진위 걸고 그 다음에 13일자
서삼상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2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차 샀을 때 여기가 차량 운반구일 거고 여기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놨으니까 이 미지급금 없애고 보통예금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죠. 차변에 미지급금 20만원씩 빠져나가고 거래처가 서삼이네요. 20만원 빼내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고 14번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신용 삼성카드의 당월 결제금액. 자, 사무용품을 사오고 아마 여기가 뭐 소모품비 이렇게 하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했겠죠. 그 미지급금이 당월 결제가 됩니다. 이거 빼고 보통예금 통장을 없애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네요.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빼주시고